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법전 특강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그 30조입니다. 1장의 총칙, 2장의 지가의 공시, 3장의 주택가격 공시, 4장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5장의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6장 보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의 제 총칙 1조. 이 법은 부동산의 이제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의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이게 답안 쓸 때도 많이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제 2조 정의 보시면은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적정가격 이런 개념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제 2장이 지가의 공시, 제 3조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가 관련된 거는 이제 3조 여러분들이 1항부터 해서 이제 8항까지 여러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제 8항에 지금 논구를 갖고 있습니다. 3조 제 8항에 토지가격 비준표에 대한 논구,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 관련된 판례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거로 2007도 1384 표준공시가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엉터리 우리 그 표준공시가 위법성이 있죠. 2007도 20140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 잘 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뭐 오타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판례에서 제가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의 법리가 있죠. 표준지 공시가 수용재결 2007도 1384 하자 승계 인정된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956 9808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자, 2007도 238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별도로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별도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한 3년, 예를 들면 3년 지난 다음에 수용재개를 하니까 그때 이거를 위법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준공시가와 개별공시가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공시가와 가세처분 2018도 50147 이거 좀 최근에 나왔죠. 표준공시가와 가세처분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즉 표준공시가와 가세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자, 표준공시가, 개별공시가 우리 이의 신청 나오면은 나오는 판례 사건 번호가 있죠. 2008도 1987 요거 꼭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공시가 나오면은 뭐 불복에 관련된 내용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 관련돼서는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불복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그런 내용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4조 표준지 조사의 조사 협조, 5조 우리 공시상, 표준공시 공시상 이거 뭐 1차 시험 맨날 외우시는 거고요. 6조 표준공시가의 열람 등 있고요. 제 7조 표준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거는 조물 좀 보죠. 제 1항 표준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로서, 그쵸? 요게 이제 이의신청해서 새로운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그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죠. 이의신청에 대한 새로운 처분. 그 다음에 8조의 표준공시가의 적용이 있습니다. 지가선정의 주체, 그 다음에 지가선정의 목적, 요거 관련된 쟁점 받으시고요. 9조 표준공시가의 효력, 이건 또 외워두셔야겠죠? 자, 표준공시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암기 이거 해두시고요.
이제 10조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우리가 10조는 이제 우리가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거예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가 결정가 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토지가격 비준표 해서 개별 공시지가 우리 과세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문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개별 공시지가 법적 성질 9인후 12407 요거 행정법상 처분이다. 그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008도 1987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이고, 그쵸? 이거 뭐 문장 그 판례 문장 좀 봐두시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관은 그 행정심판 제결서 정본을 송단받으로부터 기사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 법 사유 관련된 뭐 판례들 쭉 있습니다. 제가 그 법정 특강 자료 6페이지에 자세히 돼 있으니까 요 관련된 판례들 쭉쭉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있어서 서류상 책임 2010-13527.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하게 되면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판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나 소멸 책임 인정하는데, 문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기능, 보호법익의 보호 범위를 넘지 않고, 따라서 개공은 과세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이걸 가지고 근저당권 격려해서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개공이 그 담보가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어떠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죠. 그럼 우리가 서류상 책임 인정해 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직무상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 쫙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관련돼서 이제 하자 승계 있죠. 936 8542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에 대한 하자의 승계 관련된 이런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6 8542 통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수익 가능성과 수익 가능성,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자 승계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시한 내용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966, 6059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판례가 있고요. 자,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토지가격 비준표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 인정된다. 966, 17103 판결 이런 판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죠. 이것도 조문 한번 보시면 제1항에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 숙청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강학상 이의 신청이고요.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강학상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2008도 1987 요거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행정기본법 제36조 사항에 따라서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그쵸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뭐다? 새로운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부상복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12조 최근에 개별 공시지가 정정이죠. 자, 직권정정의 효력 그 소급표 발생된다. 936 15588 정정 신청의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2000도 5043. 자, 그 다음에 그 규정 관련돼서 시행령 제23조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사유가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는 것은 공시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용도지역 등의 토지가격 영향에 미치는 주요 요소를 잘못했다.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정정과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 직권정원 소급표 그쵸 공시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원래의 그 뭐예요? 결정 공시를 가지고 제소 기간을 계산하지만 이 신청 정정의 경우는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 신청 결과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으로 봐서 그때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3조 타토출이죠. 타인 토지의 출입.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타토출 관련돼서는 이제 보상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타토출 관련돼서는 그 별도의 불복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14조 개본시기가 결정 공시 비용의 보조, 15조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의 조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3장의 주택가격 공시, 16조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자, 우리가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에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주택은 시장구축청장이, 그쵸? 그래서 주택가격 비준표 이거 곱해가지고 표준주택 곱하기 주택가격 비준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개별주택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에 대한 논거는 16조 제2항에 보면은 표준적인 비율표, 그러니까 개별 표준주택과 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주택가격 비준표죠. 요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조 개별주택의 가격, 이건 시장구축청장이 심의를 거쳐 얘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회의에만 참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개별 주택 가격, 뭐 개별 공시지 가격, 공시지가, 그쵸? 이런 것들,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 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공시가를 담당한 평가사들이 개별시가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시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출석을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 공동주택 관련된 거는 지금 개별주택 관련된 거는 저거 하잖아요. 저기 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주택가격 심의할 때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 관련된 심의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조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공시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4장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현재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20조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및 공시. 누가 해요,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21조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는 시장구축청장이. 그다음에 22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조사 산정 공시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23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의 효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제 24조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죠. 몇 년 전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0점짜리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그렇죠? 이게 국토부 산하에 있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제정 개정 뭐 사항 중 국토부 장관이 심의에 붙이는 거,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 및 관리 지침, 조사 평가된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표준 공시가 이의신청, 표준주택 선정 관리 지침, 그다음에 조사 선정된 표준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18가지를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군구 부동산공시위원회, 시군구에 두고 있습니다. 개별공시가 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개별공시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비주거용 개별주택가격 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이의신청, 그밖에 시장구축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제6장의 이제 보칙에 보면은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이게 이제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조 공시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있고요. 27조의 회의록의 공개에 관련된 그렇죠. 이거 공익을 이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공정성을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거 일정 부분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 이제 업무의 위탁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업무,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표준 집합 이런 것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9조 수수료 등 있고요. 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후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치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감정검사 2차 시험 포상복교에서는 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각각의 법적 성질과 불복, 그다음에 뭐 각 절차의 하자,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그다음에 하자의 치유 어떤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된 바가 있고 규정으로 해서 뭐 몇 개 딱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부에 임해 주시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